30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95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95에서 거기 대화구조 끝까지거든요. 118페이지인데 하여간 뭐 여러분 바라시는 대로 최대한 천천히 나갈게요. 그래서 118페이지까지 못 나갈 수도 있고 뭐 나간다면 하여간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펴주세요. 펴주시면 그 간접 화행 우리 그 한국어의 화행에서 이미 다 다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구시대적인 좀 이론이 발전하기 전에 쪽으로 돌아가서 간접 화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접 화행 4.1 간접 화행의 정의. 간접 화행이란 문장 유형이 가진 본질적 화행과 다른 화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접 화행은 진술문으로 질문이나 명령의 화행을, 질문문으로 명령의 화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화행마다 각각 거기에 최적화된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형태 이외의 형태로 그 화행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간접 화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음 줄 보시면은 반대로 직접 화행이란 문장 유형이 가진 본질적 화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화행을 나타내는 최적의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 그걸 직접 화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1번 해볼까요?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걸 진술 화행으로 나타낸다면, 니은 책을 읽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 화행으로 나타낸다면, 디귿 책을 읽으십시오. 이걸 명령 화행으로 나타낸다면 1번의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직접 화행이 되는 거예요. 직접 화행. 그런데 거기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다음 단락. 다음 단락. 하나의 발화는 여러 개의 화행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의 기억과 같이 바깥 날씨가 꽤 쌀쌀하군. 요거는 지금 진술 형식이잖아요. 진술 형식인데 이게 니은에 나는 너에게 바깥 날씨가 쌀쌀하다는 사실을 진술한다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면 진술 화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디귿처럼 디귿의 뜻으로 나는 너에게 창문을 닫으라고 요구한다로 사용이 된다면 명령 화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면 진술 화행이 직접 화행이 되는 것이고 디귿처럼 사용이 된다면 명령 화행이 간접 화행이 되는 것이죠. 진술 형식을 가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볼까요? 하나의 화행은 여러 개의 발화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기억에 창문 닫아요. 니은 창문 좀 닫을 수 있겠어요? 디귿 우리 창문 닫을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진문문 형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리을 창문이 열렸군. 미음 날씨가 쌀쌀하군. 이거는 진술문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가 직접 화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서부터 리을까지는 미음까지는 다 간접 화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니은 디귿은 질문 형식을 가진 간접 화행이 되겠고 리을 미음은 질문 형식을 진술 형식을 가진 간접 화행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4.2 간접 화행의 구성 요소를 볼게요. 간접 화행은 왜 나타나느냐? 4번의 기억처럼 상대의 힘이 더 강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는 좀 공손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이유는 상대방이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일상적인 일상적인 이론인데 간접 화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100% 공손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미쳤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발화수 반역을 강화시켜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덜 공손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간접 화행이 발전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간접 화행은 100% 공손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이 발견이 돼요. 자, 그래서 상대의 힘이 더 강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무시하거나 더 약할 때도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리, 상대가 가깝지 않다. 가깝지 않을 때 보통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 디귿, 부담의 크기, 상대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부탁할 때 부담이 생기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고요. 리을, 권리나 의무, 상대가 이런 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이때도 역시 뭐 권리나 의무 이렇게 나오신다면 부담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자, 4.3 볼까요? 간접 화행의 특성. 특성 4.3.1의 간접성. 간접 화행은 간접성을 가진다. 그 아래쪽 읽어보면요.
간접화행의 간접성은 일이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요. 예, 그래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간접성을 가지고 있고요. 31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끝부분 간접화행은 정중한 표현인 경우가 많다. 특히 행동 요구에 분명히 드러난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100% 그렇진 않아요. 32페이지 보시면 5번 기억 문 닫아요. 요거는 직접화행. 그런데 니은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디귿 춥지 않아요? 리을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요. 라고 말하는 것 다 간접화행이에요. 니은서부터 리을까지 다 간접화행인데 예,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예, 약간 그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것이니까 부담이 생겨서 그런지 간접성을 띠고 있네요. 간접화행은 간접성을 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을 볼게요. 간접화행에도 정중한 정도가 달라요. 예, 6번의 기억 보시면 10,000원을 줘요. 니은 10,000원짜리 있지요? 디귿 돈 가진 거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리을 혹시 지금 돈에 여유가 좀 있으세요? 미음 혹시 지금 돈에 여유가 좀 있으시면 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라는 식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간접성이 강화되고 있죠. 예. 그래서 간접화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위계가 아니라 간접화행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간접성이 더 약하고 강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간접성이 더 강할수록 공손의 정도는 더 커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간접성의 정도가 커질수록 공손의 정도가 커진다. 예, 그런 것에 관한 예가 6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아랫줄에 아랫단락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래로 갈수록 공손한 표현이죠. 간접성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또 아래로 갈수록 공손해지는 걸 보니까 만약에 이제 간접화행을 공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더 간접성이 강할수록 더 공손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청자와 화자가 친밀하면 간접화행의 간접성 때문에 오히려 친밀한 거리를 벌어지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 간접성을 더 강화시키면 공손할 것 같은데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는 더 어색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7번 예를 보시면 갑이 담배 한 가지 가진 거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니? 라는 식으로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끼리 왜 그래? 그냥 달라고 그래.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이 사람은 뭐 그 공손성을 지킨다고 간접성을 발휘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런 경우에는 더 유대감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간접성을 강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예, 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더 친밀해지고 그렇진 않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4.3.2 발화수 반역의 조정. 그 아래줄 보시면 간접화행은 몇몇 경우에 발화수 반역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발화수 반역의 강화는 진술화행을 질문문으로 나타내거나 질문화행을 명령문으로 나타낼 때 등에 나타나요. 예, 그래서 기억 보시면 내가 미쳤냐? 니은 그게 내 잘못이란 말입니까? 디귿 영희가 저를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예. 영희가 저를 좋아하나요? 요것의 간접화행이에요. 이거는 예, 질문을 지금 명령문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디귿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발화수 반역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하여간 간접화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발화수 반역이 약화되고 그러진 않는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화수 반역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단락 볼까요? 이런 발화수 반역 강화는 상대방에게 부정적 정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9번 예를 보시면 유진이가 뭐 과학고 다녔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과학부 하는 건 어때? 라고 그랬더니 예, 준상이 야구 선수가 취미로 야구하는 거 봤어? 이런 식으로. 이거 저기 겨울연가예요. 겨울연가.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인데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준상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유진이가 기분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더 발화수 반역을 강화시키면서 예,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좋게. 예. 33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불쾌한 표현으로 유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발화수 그 간접화행 사용한다고 해서 다 공손한 건 아니다. 예, 덜 공손한 그 공손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4.3.3 예. 청자에게 화행의 추론을 요구한다. 예. 10번 예를 보시면 기억. 착한 어린이는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예. 니은 여긴 도서관이야. 디귿 군대에서 조교가 자 뜁니다. 빨리 뜁니다. 예. 리을 맞고 싶냐? 라고 얘기하는 것. 다 이건 지금 무슨 뜻이에요? 착한 어린이는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손을 씻고 먹는다. 이거 얘기하는데 추론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니은 여기 도서관이야. 무슨 뜻이에요? 예, 조용히 해라. 예. 디귿
뜁니다. 빨리 뜁니다. 무슨 얘기예요? 빨리 뛰어라. 예. 그다음에 릴 맞고 싶냐? 무슨 얘기예요? 예, 뭐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바로바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만 많은 추론의 그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하지만 이거 추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 추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첫 번째 줄 간접 화행이 추론을 요구한다는 것은 경제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경제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예. 그래서 11번 예를 보시면은 예, 그 타이얼버스가 방금 왔는데 차비가 없을 때 옆에 있던 친구에게 차비를 빌리면서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에요. 혹시 지금 돈에 여유가 있으시면 빌려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예, 말하는 사람 없죠. 예. 그러니까 저기 왜 이런 상황에서 간접화행이 위급한 상황에서 간접화행이 사용이 안 되느냐 하면 추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추론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제성이 원래 위배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런 걸 사용하는 이유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발화수 반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예,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즉 제대로 추론해 주지 않으면 원하는 화행이 나타나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추론을 제대로 못하면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 12번 실례지만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을이 예 압니다 이래요. 예,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추론을 해서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죠. 알려줬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여간 재빨리 눈치를 채가지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많으니까 약간 그런 거를 좀 해소하고 해결하는 것도 예, 화용론의 좀 하나의 뭐 의무다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7장 대화 구조예요. 대화 구조. 예. 1번 화행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화행 얘기하기 전에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끝부분 화행이 있고 순서가 있고 교환이 있고 단위 화제가 있고 예, 모두 위계적인 관계를 이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기 음운 있죠, 음운. 음소라고 불리는 것. 그거 위에 뭐가 있어요? 그거 위에 음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절 위에 뭐가 있어요? 음절 위에 형태소가 있어요. 형태소 위에 단어가 있고 단어 위에 어절이 있고 어절 위에 구가 있고 구 위에 절이 있고 절 위에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그럼 문장 이상의 단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 이상의 단위가 뭐예요? 화용론에서 문장을 이루는 말이 화행이에요. 화행이고 그 화행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A, B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또 여러 가지 문법론으로 치면 문장, 화용론으로 치면 화행이라고 그래요. 요거 하나를 화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요게 이제 바로 화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B 돌아가기 전에 요거를 묶는 하나의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순서라고 그래요. 순서. 자,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돌아갈 때 A, B를 이렇게 묶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갑을 하고서는 뭐 이렇게 딱 두 개만 보통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 고전적으로 치면은 화자, 청자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고전적으로 두 개를 딱 묶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환이라고 해요. 교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 B 이렇게 말할 때 전혀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동문서답하고 또 이 사람 동문서답하고 동문서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즉 말할 때 화제라고 그러죠. 하나의 화제를 가지고 묶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단락을 얘기할 때 단락은 주제가 몇 개예요? 단락 주제 하나잖아요. 하나. 예. 그러니까 그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게 단락이잖아요. 예, 그렇듯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화용론에서의 단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까지 그냥 묶였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요걸 단위 화제라고 해요.
단위 화재. 자, 그 다음에 단위 화재의 위에 또 그 단위가 있어요. 더 위에 단위는 기능 단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화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 기능 단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저기 글 쓸 때 구성이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말할 때도 대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어요. 대화 끝이. 예. 우리가 뭐 대화 중간에 바로 끊고 나가면은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도 최소한 인사는 하고 가야지. 예? 서로 헤어진다는 그런 말은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대화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 대화의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정보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음 봤을 때 그냥 보자마자 얘기해요. 그래서 인사도 할 수도 있고, 예? 가벼운 주제부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기능 단위예요. 그러니까 대화 시작, 중간, 끝 그걸 얘기하는 게 기능 단위고, 그 밑이 이제 단위 화제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이 교환, 순서, 화행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화 구조예요. 대화 구조인데 요거 이제 각각의 특성을 이제 다룰 거예요. 하나하나. 뭐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거기 일단 대화 단위표 볼까요? 1번 대화 단위표 보시면 설명에 화행, 대화 구조의 형식적 최소 단위예요. 화행을 지니고 있으며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화행, 질문 화행, 명령 화행, 뭐 청유 화행 그런 거 다 문으로 그거 할 수 있었죠? 치환할 수 있었죠? 명령문, 청유문 이런 걸로 치환할 수 있었죠. 그런 게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문법론으로 치면 문장이고 화형론으로 치면 화행이에요. 하나의 화행. 네, 그래서 그거를 화행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화행이 이제 여러 개 묶여가지고 A가 혼자 말하는 것, B가 이렇게 하나 말하는 것. 요게 바로 순서라고 하는데 그 순서 정의를 읽어볼게요. 발언권을 획득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끝낼 때까지의 단위이다. 즉 현재 말하고 있는 화자가 다음 화자에게 말을 넘겨주기 전까지 발화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의 순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화행으로 구성된다. 예, 그래서 발언권을 획득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넘겨주기까지의 단위. 예, 여러 개의 화행으로 구성된다라는 것. 예, 이게 가치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교환이요. 주도자와 조력자에 의한 상호작용의 기본 단위이다. 하나의 교환은 서로 다른 대화 참여자들이 발화한 두 개의 순서로 구성된다. 예, 그래서 A, B 이렇게 말하거나 B, A도 마찬가지죠. B도 마찬가지고 또 A, B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이는 것 예, 이런 거를 교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에 단위 화제요. 하나의 화제, 토픽을 공유하는 단위예요. 하나 이상의 단위 화제가 모여서 상위 단위 화제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 화제가 하위 단위 화제도 있고 상위 단위 화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글로 치면 단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단락 문단. 글로 치면 단락 문단에 해당하는 게 단위 화제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 다음에 기능 단계요. 하나의 대화를 시작, 중간, 끝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을 이뤄요. 그 기능 단계. 시작, 중간, 끝. 자, 그 다음에 대화가 이제 제일 큰 단위예요.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끝맺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단위를 이뤄요. 대화에서의 형식적 최대 단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화를 분석하고 그럴 때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는 게 좋잖아요. 단어나 형태소나 이런 거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름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서로 약속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좀 경제적이죠. 효과적이고. 자, 그 다음 1.1 화행의 개념을 볼게요. 그 아래쪽 보시면 화행은 분석적, 기능적 최소 단위이다. 예.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 하나의 화행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다. 예. 화행이나 문장이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예. 문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사론에서 문법론 통사론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화행은 화행론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화행 목록을 볼까요? 목록을 보시면 우리 쭉 한국어의 화행에서 쭉 다뤘던 것인데 여기 표를 보시면 표에 지금 응대 화행에 3개가 빠졌어요. 설명, 질문, 응대 화행과 공감 화행과 비공감 화행이 빠졌어요. 3개. 설명, 질문, 응대 화행, 공감 화행, 비공감 화행. 자극 화행이 6개였죠. 응대 화행이 10개였는데 응대 화행이 7개밖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3개 더 넣으시고. 자꾸 이렇게 교재가 하면 막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뒤에 업그레이드 하다가 막 앞에 보면 빠져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난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후배들은 좀 혜택을 받으실 텐데. 예. 약간 좀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1점에 보시면 화행과 문장의 차이점. 화행과 문장의 차이점. 화행은 화용론, 문장은 문법론, 통사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시면 첫째, 두 번째 단락, 언어 형식이 다르다. 문장은 문자로 기록된 언어 형식으로 파악되는 반면 화행은 음성을 통한 언어 형식으로 특성화되어 있다. 즉 문장은 글에 관한 것이고 화행은 말에 관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구체성, 추상성에서 차이가 있어요. 화행은 실제 발화가 재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지만 문장은 머릿속에서 이상적으로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렇게 말할 때는 뭐 감탄사 하나로든지 명사 하나로 문장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문법론에서 말하는 문장은 그건 문장이 아니에요. 예? 주어, 목적어, 저기 서술어 이런 거 다 있어야 문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좀 이상화된 형태예요, 문장은. 예. 그래서 실제 화행이 구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 문장은 머릿속에서 이상화시켜서 만들어낸 형식이 딱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의 예를 들자면 철수가 영희에게 편지를 주었다. 이게 문장이에요. 철수가 영희에게 편지를 주었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예, 예. 누가 철수가 영희한테 편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예. 철수가 영희한테 편지 줬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짧게 하지. 아니면 영희한테 줬어. 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 생략해가지고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문장은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문장은 모든 형식을 갖추고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문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화행이 실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셋째, 구조에서 차이가 있어요. 추상적인 통사단위인 문장은 완전한 구조를 전제로 해서 성립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다 있어야 돼요. 부사어 다 있어야 돼요. 즉, 주어와 목적어, 수어 등의 문장 구성에 필수 성분이 결여되면 그 언어 형식은 문장을 구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행은 문장 구성을 지니지 못한 단어나 구의 형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단순히 감탄사 하나로 이루어진 화행도 가능하다. 이거 예, 우리 이거 놀람 화행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감탄사로 하나로도 가능해요. 자, 다음에 넷째, 운율에서 차이가 있어요. 문장과는 달리 장단, 악센트, 휴지 등의 자질을 지닐 수 있다는 점도 화행의 특성이에요. 예, 우리가 이상화시킨 거는 거기 지금 뭐 장단이라든지 악센트, 휴지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근데 화행은 이제 그런 게 다 들어가죠. 예, 다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그것도 이제 다른 점이라 말할 수 있고요. 다섯째, 맥락에서 차이가 있어요. 문장의 내용은 단어들의 의미가 결합하여 구성된 명제인 반면 화행의 내용은 문장이 지닌 명제가 맥락과의 관계하에서 해석되어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3번 예를 보시면 3번의 기억이 나는 너를 좋아해, 니은의 나는 너를 좋아해가 화용론으로 치면은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문법론으로 치면 의미가 같아요. 예, 예. 나는 문법론으로 치면은 1인칭 대명사예요. 예, 너는 2인칭 대명사고 예,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 필요 없어요. 그런데 화용론에서는 기억, 니은이 의미가 다르죠. 예, 왜냐하면 나가 가리키는 것과 너가 가리키는 게 기억, 니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 해석이 되는 것이 예, 그것도 다른 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아래 이렇듯 화행은 추거적인 내용 이외에 화행이 사용되는 맥락과의 관계에 따라 추론적으로 해석되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 여기 추거적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거든요. 예, 추거적은 축자적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축자적. 이 글자는 뜻이에요. 축은 따르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글자의 뜻에 그대로 따른 거예요. 글자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그게 축자적. 추거적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에 따라서 그 나온 단어에 따라서 그대로 해석하는 것. 예.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문법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하지만 화용론은 추론이 따르죠. 나가 누구고 너가 누군지 추론이 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여섯째,
기능에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화행은 문장의 명제 내용과 관련된 해석 이외에 화행을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을 지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화행 우리 그 아까 얘기했었죠. 뭐 저기 저 진술, 질문, 명령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화행은 그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힘이 중요한 거죠. 예, 어떤 수행적 힘, 그게 진술이냐, 명령이냐, 청유냐, 예, 거기에 더 중점을 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화행에서 각각 진술, 질문, 명령, 제안 등의 대표적인 화행을 수행하는데 관여한다. 예, 그래서 화용론은 문장의 종류를 따지긴 하는데, 예, 하여간 그 화용론이 더 그런 그 화행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따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에 이제 화행은 끝났고요. 2장 순서로 넘어갈게요. 2.1 순서의 정의 및 특성. 예, 순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A 요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B 요거 하나, A 하나. 그러니까 화행으로 이루어진 그 저기 발화 순서가 넘어간, 예, 넘어가기 전까지의 그 단위. 자, 순서란 아래 그 정의를 읽어볼게요. 발언권을 획득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모두 끝날 때까지의 단위를 말해요. 예, 즉 하나의 순서에는 현재 말하고 있는 화자가 다음 화자에게 말을 넘겨주기 전까지 발화하는 모든 화행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순서는 여러 개의 화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순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데, 첫째, 순서는 비동시성을 가져요. 대화 참여자들은 동시에 모두 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려요. 즉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서로 완전히 막 대놓고 싸우지 않는 이상 똑같이 이렇게 같은 순서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사람 끝나면 다음 사람 얘기하고. 그래서 비동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예, 저도 평생 한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예, 그 사람하고 다시는 얘기를 안 해요. 예, 거의 뭐 싸우다시피 말이 하도 안 통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셈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싸울 때 빼놓고는 예, 동시성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예, 동시성을 가지면 서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예, 서로 말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한다는 얘기니까. 예. 자, 다음에 둘째, 순서는 화행으로 구성된다. 즉 하나의 순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화행들로 구성돼요. 예, 아까도 얘기했던 거고요. 하나 이상의 화행으로 구성된다. 순서는. 자, 그래서 1번 예를 보시면 갑이 근데 그게도 창피한 일 아닌가? 하하하. 근데 뭐 모르겠어. 나는 그런 경우 하도 많어. 그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게 그러니까 은연중에 떠올라서 느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들었나? 이런 식이야. 뭐 얘기하는 거. 예. 예, 보시다시피 하나의 순서인데 여러 개의 화행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 순서는 여러 개의 화행으로 구성된다. 예, 거기에 관한 예가 되겠고요. 다음에 셋째, 순서는 체계성을 지녀요. 예, 그래서 2번 예를 보시면 갑이 왜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지 말해볼래? 라고 말했더니 을이 건강하려고 그래. 건강하게 살려고. 왜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요 세 가지 화행들이 다 관련 없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앞뒤를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그래. 요것은 지금 갑에 대해서 응대를 하고 있고 건강하게 살려고는 예, 건강하려고 그래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왜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 요 얘기는 지금 주제를 바꾸고 있거든요. 화제를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마구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막 얘기하는 것 같아도 서로 간에 관련성이 있어요. 다 하는 역할이 다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순서는 여러 개의 화행으로 구성되는데 그 화행들은 서로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98페이지 보시면 2.2 순서의 이어나가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앞뒤 화행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뒤 화행 간의 관계. 순서의 이어나가기는 하나의 순서 내에서 앞화행과 뒤화행이 갖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앞화행과 뒤화행의 관계는 크게 포함관계, 의존관계, 상대관계로 나눌 수 있다. 포함관계, 의존관계, 상대관계. 이것도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칸트가 나눈 거예요. 그 뭐 거기 철학에서는 거의 칸트가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칸트가 실제로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뒤에서 이제 그 사람 이론을 또 다시 뭐 새로운 걸 발견한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구나 하고서는
끝에 가서 다시 깨닫고 뭐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여간 그 세 가지로 관계를 포함관계, 의존관계, 상대관계로 나누었는데 요것도 이제 문장 그러니까 화인과 하인관계에서도 화인과 하인 관계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1 포함관계를 보시면 포함관계란 선행 화인과 후행 화인 중에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1번 요거는 이제 단어 포함 관계와 명제 포함 관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번 단어 포함 관계는 무슨 얘기냐면 단어 포함 관계란 후행 화행이 선행 화행에서 나오는 한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선행 화행이 후행 화행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를 이른다. 이게 그러니까 화행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요 뒤에 화행이 앞에 화행에 포함이 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요게 포함 관계예요. 아니면 요 앞에 있는 게 뒤에 포함되든가. 예, 요게 포함 관계. 자, 그다음에 종속 관계라는 게 있는데 종속 관계는 어떤 뭐 특수한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조건문, 조건 관계. if절로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조건이 되고 뒤에 있는 게 결과가 되죠. 그 다음에 because, 까닭을 나타내는 절. 앞에 있는 게 까닭이 되고 뒤에 있는 게 결과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종속관계라고 그래요. 종속관계. 우리 그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들이에요. 뭐 양보관계니, 뭐 조건관계니, 뭐 첨가관계,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다 종속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뒤에 있는 게 같은 비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비중. 이렇게. 이거 절로 표현할게요. 같은 비중. 이런 같은 비중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리고. 그거는 앞뒤를 똑같이 같은 거죠. 같은 비중이죠. 그런데 앞뒤를 순접으로 이은 것이고 그러나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이었지만 앞뒤의 비중은 같아요. 비중은 같고. 그다음에 또는 요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만 앞뒤 비중은 같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 구분 가시죠? 포함관계, 의존관계 다른 말로 종속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상대관계 두 개 비중이 같은 관계.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총망라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단어 포함 관계는 단어 포함 관계란 후행 화행이 선행 화행에 나오는 한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선행 화행이 후행 화행을 포함하는 것을 이른다. 포함하게 되는 것을 이른다. 1번의 기억 보시면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부모를 섬기는 효도가 으뜸이 아닐까 생각한다. 효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다음 적의 화행. 효도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극진하게 섬기는 사람의 도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지금 저 뒤에 화행이 앞에 화행의 단어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효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포함 관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앞에 화행이 뒤에 화행을 포함하는데 어떻게 포함하느냐면 효도라는 단어로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포함 관계라고요. 포함 관계. 자, 그 다음에 니은 어느 미술 평론가는 김홍도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다음은 뭐냐? 풍속화를 그리는데 능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것과 길거리, 나루터, 점포, 놀이마당 같은 것도 한번 붓이 떨어지기만 하면 손뼉을 치며 신기하다고 부르짖지 않은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화행이 앞에 화행에 다음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단어 포함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티귿 21세기에 걸맞은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요게 무엇을이죠? 그 다음에 마련해야 한다. 요게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거기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역시 단어 포함 관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리을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입장이란 하나는 보수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적 입장이에요. 두 가지 입장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화행이 앞에 있는 화행에 두 가지 입장이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어 포함 관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엔 2번 명제 포함 관계로 넘어갈게요.
명제 포함 관계란 선행 화행이 후행 화행을 포함하는 관계로서 선행 화행의 명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자세히 말하는 것을 이른다. 즉 부연 설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연 설명. 예. 부연 설명은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예. 앞에 말이 여러분 말할 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예? 자세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은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쉽게 풀어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관계인데 예, 똑같은 관계지만 앞에 문장은 쉽게 풀어 쓴 거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 명제 포함 관계에는 그것이 나타남을 보이는 표시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시 말해 즉 뭐냐 하면 뭔고 하면 세부적으로 말하면 자세히 말하면 또한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바꿔 말하면 실제로 이를테면 예를 들면 가령 그한 예로 즉 다시 말하면이면 같은 입장인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도 앞 문장에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포함 관계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연 설명은 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더 쉽게 설명해야 돼요. 예. 앞에 어려운 단어를 풀어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말로 해서 풀어 쓰는 거예요. 앞에 말을 더 어렵게 쓰면은 배신이에요, 배신. 예. 읽는 사람 기분 나빠요, 그러면. 이게 더 어렵게 썼네 하고서는. 예. 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쉽게 쓰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저기 그 보통 서술식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묻는 게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세요? 일단은 그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적어야죠. 정의를 적는데 정의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단어들이나 이런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어떻게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하고 그 문장을 풀어 쓰는 거예요. 풀어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개념에 속한 특징들 있죠? 그런 특징들을 나열하는 거죠. 첫째 뭐고 둘째 뭐고. 첫째 하고서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적어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을 적어주면 좋죠. 예를 들면. 요게 그러니까 그 좀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할 수 있는 가장 그 모범 답안이죠. 답안인데 하여간 뭐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걸 못 깨닫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썰을 못 풀어가지고 막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어떻게 뭐 그 하여간 서술식 이것도 뭐 어떻게 글솜씨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형식을 좀 머릿속에 넣고 나면 좀 더 쉽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뭐 다 타당하게 여기는 그런 방식이니까. 자, 저기 저 99페이지 보시면 기억 볼게요. 2번의 기억. 전통 문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실제 생활에서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난다. 즉 관념적으로는 누구나 을의 전통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모두 서양식에 젖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생활이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서양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젖어 있다. 즉 이라는 말로 앞에 말을 뒤에 말을 쉽게 풀어서 써요. 자, 그러면 니은 볼게요. 한국의 정원에는 자연이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원을 만들 때 가능한 손을 덜 대려고 노력을 했다. 더 쉽게 풀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명제 포함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에 명제가 앞에 명제에 포함이 되니까. 자, 티귿. 이 사회의 폭력성은 울음을 잃어버린 데서 나온다고 말한 정신치료학자도 있다. 실제로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잘 울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에 비해 덜 폭력적이다. 라는 식으로. 실제 이제 예를 들고 있고요. 리을. 사회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사회 문화를 전달해가는 과정이며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개인의 성격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면 사회적 측면에는 뭐 하여간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이면 앞에 그 문장, 그러니까 앞에 화행에 대해서 포함되는 얘기잖아요. 포함되는 얘기 때문에 포함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즉 부연 설명을 하거나 구체화시켜서 부연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명제 포함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2.2.2 종속관계. 자, 이게 저기 지금 종속관계가 더 힘든데 이 포함관계부터 이렇게 피곤해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그 2.2.2 종속관계를 보시면 종속관계란 선행화행과 후행화행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되어서 까닭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양보라든지 목적 등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예. 까닭은 because절을 얘기하는 건데 뭐 because건 뭐건 간에 if절이건 뭐건 간에 if 자, 그 다음에 뭐 although 같은 거 자, 그러면 요 절을 뭐라고 그래요? 요 절? 요런 절? 요 앞에 절? 앞에 절과 여기 S1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뒤에 절 있죠? 네. 요런 거를 그러니까 종속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속절. 여기 까닭절이라든지 조건절이라든지 양보절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걸 종속절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주절이라고 보통 그러죠? 주절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because가 됐건 if가 됐건 although가 됐건 다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과절이라고 해요. 결과절. 그래서 이것도 화행에 대비를 해보면은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종속 화행, 종속적으로 들어가는 화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 뒤에 있는 거는 결과 화행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읽어보면 두 번째 줄 복합문 내에서 절들이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를 갖듯이 화행과 화행에서도 종속화행과 주화행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화행은 말 그대로 종속화행, 그 다음에 주화행은 결과화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끝부분. 후행화행이 결과인 경우는 까닭관계, 조건관계, 배경관계, 양보관계, 순차관계, 동시관계, 목적관계, 동등비교관계, 차등비교관계, 까닭순차관계, 점증관계, 전환관계가 있다. 선행화행이 결과인 경우는 까닭관계와 역순관계, 한계관계가 있다. 예. 여기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네요. 후행화행이 결과인 경우가 있고 선행화행이 결과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행을 두 개로 보면 이거 지울게요. 앞에 있는 게 선행화행이죠. 뒤에 있는 게 후행화행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후행화행이 결과인 경우가 있어요. 후행화행이 결과인 경우는 요게 결과죠. 요게 종속이고.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철수가 밥을 먹었어. 그래서 배가 불러. 그래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 있는 게 까닭이 되죠. 뒤에 있는 게 결과가 되죠.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행화행이 결과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철수가 배가 불러. 왜냐하면 철수가 밥을 먹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뒤에 있는 게 원인이 돼요.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결과가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예, 하나는 뒤에 화행이 후행 화행이 결과가 되는 경우, 하나는 선행 화행이 결과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예, 볼 텐데 그거는 제가 10분 후에 보도록 할게요. 10분 후에 조금만 쉬시고 4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까닭 관계가 없는 언어가 없어요. 없고 조건 관계가 없는 언어가 없거든요. 예, 없으니까 요거 그냥 우리 화행도 화행이지만 여러분들 다 영어가 진짜 관건 아니에요. 예? 관건이니까 하여간 모든 언어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외국어 배울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뭐 좀 약간 범위를 좀 넓혀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9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종속관계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종속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후행화행이 그거인 경우, 결과인 경우가 있고 선행화행이 결과인 경우가 있고 자, 1번 보시면 후행화행이 결과인 경우로 볼게요. 100페이지 볼게요. 100페이지 보시면 까닭관계, 까닭순차관계가 있어요. 까닭관계, 까닭순차관계가 있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그 결과로,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처럼, 이것은, 이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가면 뒤에 결과가 나와요. 후행화행에. 자, 그 다음에 까닭 순차 관계가 있어요. 까닭 순차가 뭐냐면 신스 있죠, 신스. 그 신스가 그걸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저기 그 까닭으로 비코즈처럼 이유절로 해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스가 그 이유절로 해석이 될 때는 앞에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까닭 순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뒤에 까닭 관계도 있는데 순차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스절이 앞에 그게 있고 앞에 일어난 일이 먼저이며 까닭이고 뒤에 있는 일이 나중에 일어난 일이며 결과라는 것. 그게 까닭 순차 관계예요. 그 까닭 순차 관계란 선행화행의 사건이 후행화행의 사건에 대해서 까닭이 되기도 하고 앞서 일어난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까닭 순차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로는 그래서, 그리하여서 등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하고 그러니까를 보통 같은 뜻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이유만 얘기하는 거예요. 까닭만. 그래서는 그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시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예, 그러니까 두 개 구분하시고요. 자, 3번의 예를 보시면 3번의 기억에 민족의 감정과 사상도 말과 글을 통해 형성되었으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니까 결과 우리가 말과 글을 배운다는 것은 민족의 감정과 사상을 배운다는 뜻이다. 예. 말에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것은 민족의 감정과 사상을 배운다는 것이다. 그럼 니은 그 새는 날개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날개가 퇴화했다. 이거는 역시 앞에 까닭, 뒤에는 그 결과 그렇기도 하고 먼저 일어난 일이고 나중에 일어난 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순차관계와 동시관계를 볼게요. 순차관계란 선행화행의 사건이 후행화행의 사건에 앞서 일어나는 것이다. 순차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로는 그런 후에, 그리고 나서, 그러자마자, 그러기가 무섭게 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순차관계는 그러니까 애프터를 얘기하는 거죠. 애프터. 예,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러고 나서까지는 애프터인데 그러자마자, 그러기가 무섭게. 요거는 연발순차라고 그래요. 연발순차. 영어로 치면 as soon as예요. as soon as. 예. 그러니까 앞에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자마자 그러기가 무섭게. 요거는 연발순차라고 특히 얘기를 해요. 순차 중에. 자, 그 다음에 동시관계란 선행화행의 사건과 후행화행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시관계를 나타내는 표시. 그러면서 그런 채로, 그러는 사이에, 그러는 차에, 그런 길에. 예, 동시관계는 뭐 when이나 as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4번 예를 보시면 4번의 기억이 그는 화가 났는지 한참을 씩씩거렸다. 그런 후에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게 순차. 앞에 먼저 일어나는 것, 나중에 일어나는 것. 자, 니은 효은이는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러면서 밥을 먹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동시관계. 자, 다음에 3번이요. 예, 조건관계, 양보관계. 예.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두 개의 화행을 이야기할 때 아무런 관계없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의 화행은 분명히 무슨 관계를 이루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연애편지 같은 거 뭐 저기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나. 연애편지를 딱 한 문장을 썼어요. 근데 다음 문장을 못 이어가지고 막 꾸겨버리고 막 던진 종이가 막 뒤에 이렇게 산더미 쌓여있고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문장을 못 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 이어서. 근데 이런 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은 이을 수 있어요. 이을 수 있으니까. 네. 뭐 하여간 글쓰기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자, 3번 조건관계, 양보관계가 있는데 101페이지 보시면 조건관계란 선행화행이 후행화행을 실현하거나 실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건 if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if절. 이 if절로 사용되는 표지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줄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러거든, 그래야.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야가 들어가는데 그래야는 특히 only if예요. only if. 필수 조건이에요. 조건이. 자, 그 다음에 양보관계란 선행화행의 조건 명제를 인정하면서도 반대되는 후행화행의 결과 명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올도나 네버드리스, 뭐 인스파이트 오브 막 이런 거 여러분이 뭐 달달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버트하고 다른 거 아세요? 버트하고 예. 그 버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하고 뒤가 그냥 내용적으로 반대가 된다는 뜻이고 그 뜻일 뿐이고 양보절 같은 경우에는 if가 들어가 있어요 뜻이. 그래서 이게 양보는 조건 관계로 따질 수 있는데 P면 not Q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P면 Q인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P인데도 Q가 아니라는 거예요. P인데도. 그래서 여기 그 해당하는 게 그래도 이런 게 해당한다는데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 그래도 배가 고프다. 그래도 배가 고프다. 예. 나는 밥을 많이 먹으면 결과는 당연히 배가 부른 게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도 배가 고파요. 예. 이런 게 양보관계예요. 그러니까 P이면 Q인 게 당연한데 Q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때. 예, 그럴 때 양보관계라고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관계는 if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조건관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5번 예를 보시면 이 시대의 교육개혁은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 그러면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는데 그렇게 그쳤다면 21세에 걸맞은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는 if절이죠. 앞을 if절로 해석을 한 것이고 그 다음 니은 그렇게 하는 데에는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노력도 기울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해요. 노력을 기울이면은 때려쳐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어요. 아도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가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계속 가도.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양보관계는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자 다음에 4번 동등 비교관계, 차등 비교관계. 동등 비교관계란 선행 화행의 사건이 후행 화행의 사건과 동일한 비중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표지가 그만큼 그럴듯이 그러듯이 그런 것처럼 그럴 만큼 그럴이 많지 동등하게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뒤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동일한 비중으로 해석이 되는 것. 자 그럼 차등 비교관계란 그 아랫줄 선행 화행의 사건과 후행 화행의 사건이 차등적인 비중 즉 동등하지 않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 비교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로는 그보다든 그런다기보다는 그럴 바에야 그러느니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6번의 기억 보시면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만큼 나는 대가를 얻었다. 열심히 노력한 것과 대가를 얻은 게 같은 비중이에요. 비중인데 니은 보시면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억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낫다. 앞에 게 더 나은 거예요? 뒤에 게 더 나은 거예요? 뒤에 게 더 나은 거죠? 자, 근데 그보다는이 있고, 그 다시 위에 줄로 돌아가시면 끝부분 그럴 바에야 그러느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느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느니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 죽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게 더 낫죠. 뒤에 있는 게 나은데 그러느니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나마 차라리 뒤에 게 나을 때 그러느니 그럴 바에야 이런 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러느니 이런 말이 사용이 되는 거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항인데 그래도 두 개를 뒤에 거를 선택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5번. 목적관계, 배경관계, 전환관계, 점증관계. 목적관계란 선행화행에서 목적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후행화행의 행동서술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즉 목적에 해당하는 것 in order that이요. in order that. in order to. 그거. 여기에 해당하는 표시들은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고, 그러고자, 그러게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 배경관계란 후행, 화행의 사태가 더욱 주목받기 위해서 선행, 화행의 사태가 배경이 되는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 배경은 한국밖에 없어요. 영어에도 없고 중국어에도 없고 일본어에도 없어요. 그런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게 배경이 되고 뒤에 있는 게 많이 쓰지 않는,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지 않는 전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저번에 전경 배경 설명했었죠?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배경, 뒤에 있는 게 전경. 뒤에 있는 거에 더 주목을,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상황만 제시해 줄 뿐이고 뒤에 있는 것에 더 주목해야 될 때 그런 데를 사용해요. 예. 그게 저 한국어에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배경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로는 그런데 그러더니가 있어요. 있고. 자, 그다음에 전환관계. 전환관계란 선행화행의 사건이 중단되고 후행화행의 사건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 이런 관계에는 세 번째 줄 그런 표시 그러다가. 예. 다음에 점증관계. 점증관계란 선행화행의 사건이 커지거나 늘어남에 따라서 후행화행의 사건도 그리 되는 것이다. 이 표지에는 그럴수록 그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점증관계는 더모어 절 있죠? 예, 더모어. 예, 앞에 있는 게 늘어나면 뒤에 있는 거 늘어나는 것. 예, 거기가 점증관계예요. 그게. 예, 한국어에는 그럴수록 이런 말이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7번의 기억 보시면 젊은 부부에게 집을 구입하는 것은 가장 큰 소원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소득의 반 이상을 저축하였다. In order that. 예, 이런 걸 앞에 걸 하기 위해서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하였다. 처음에 니은 대학생들에게 과학 강의를 하는 도중 우연한 기회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뒤가 중요해요. 이 두 집단 사이에서 정말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다. 예, 이것이 바로 배경관계. 처음에 디귿 교실이 조용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전환관계. 앞에 있는 사건이 유지가 안 되고 갑작스럽게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것. 그러다가. 자, 리을. 그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남자는 더욱 애가 달았다. 반응을 보이지 않을수록 애가 달린 거예요. 앞이 많아질수록 뒤가 더 많아지는 것. 점증관계. 더모어. 자, 여기까지가 후행, 화행이 결과인 경우예요. 후행, 화행이 결과인 경우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화행이 결과인 경우로 볼게요. 앞에 화행이 결과. 선행, 화행이 결과인 경우. 2번. 선행, 화행이 결과인 경우는 선행, 화행이 결과인 경우는 선행, 화행이 결과가 되고 후행, 화행이 그 결과를 나오게 하는 종속 화행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는 후행, 화행이 까닭관계, 역차관계, 한계관계인 경우가 있다. 예. 아까 전에 후행, 화행이 결과인 경우는 관계가 많았는데 선행, 화행이 결과인 경우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까닭관계, 역차관계, 한계관계. 까닭관계란 선행, 화행이 결과가 되고 후행, 화행이 까닭이 되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저기 표지는 그 아랫줄 왜냐하면 그 까닭은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예. 이거하고 같이 호응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다죠. 기 때문이다. 예, 이거 하여간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있는 말이 하여간 그게 되는 거예요. 저기 그 말의 뒤에 있는 게 까닭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동사로도 합리화의 표지를 삼을 수가 있는데 방증하다, 반증하다 예, 등이 이렇게 사용이 되면은 그 후행, 화행에 방증하다, 반증하다가 사용이 되면 예, 후행, 화행이 역시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까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그 순차 관계가 있었듯이 역차 관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 역차 관계가 바로 그 before죠, before. after는 그 뒤가 이제 순서대로 뒤에 나오는 것이고, 예. before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역차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행화행의 사건이 후행화행의 사건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역차 관계. 거기에 해당하는 건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 저기 애프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애프터에 해당하는 거. 뭐뭐 한 후에, 은 후에. 그 비포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하기 전에, 기전에. 예. 그래서 뭐 은 후에, 은 전에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형태가 달라요. 예. 기전에, 은 후에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그 한계관계란 선행 화행이 후행 화행의 행위의 도달점이 된 것을 말해요. 예, 그래서 여기 표지는 그러도록, 그럴 때까지, 그럴 정도로. 여기 until이죠, until. 예, until.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관계는. 그래서 8번 예를 보시면 8번의 기억. 아무런 대책 없이 21세기를 맞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일어난 기상이변이라고 해도 언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앞에 있는 게 결과, 뒤에 있는 게 까닭. 자,
그다음에 니은 진수는 아침을 먹는다. 그러기 전에 손을 씻었다. 앞에 있는 게 나중에 일어난 일, 뒤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난 일. 그래서 역차관계. 자, 그다음에 디귿. 걷다 보니 신이 다 해졌다. 그러도록 돌아다닌 것이다.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결과, 뒤에 있는 게 여기 한 개. 자, 다음에 저기 앞에 있는 게 그거네요.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2.2.3요. 상대관계. 상대관계란 선행화행과 후행화행의 관계가 서로 같은 비중으로 맞서는 것을 일컫는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울 그려놨어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다르게 그려져 있네요. 예, 원래 똑같은 동그라미야 돼요. 똑같은 동그라미.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비중이 똑같은 경우. 예, 뒤에 걸 좀 줄일까요? 예, 뒤에 거 예, 비슷한가? 예. 이런 관계가 상대관계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나열관계, 대조관계, 선택관계가 있는데 1번 나열관계를 보시면 나열관계는 선행화행과 후행화행이 순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또한 둘째 이런 게 있어요. 자, 9번의 기억 보시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비중으로 순접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 그는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결점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행한 과실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한다. 예, 이런 식으로 또한이 붙으면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같은 비중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둘째가 왜 들어가느냐 하면 디귿 보시면 첫째, 주동문과 달리 사동문에서는 사동주가 주어 명사로서 새롭게 도입된다. 둘째, 주동문의 주어 명사구는 사동문에서 목적어 명사구나 부사구 명사구로 대응된다. 예, 이거 뭐 내용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같은 비중이에요. 같은 비중. 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면은 같은 비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가 나온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선행화행의 내용에 대해서 후행화행의 내용이 첨가되는 첨가관계를 띄는 경우도 나열관계에 해당한다. 첨가관계는 게다가 비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사이즈. 첨가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를 살펴보면 게다가, 심지어, 더군다나, 하물며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번의 기억 보시면 자동차는 독한 매연을 정신없이 뿜어댄다. 게다가 자동차 사고는 끊임없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낸다. 네,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것. 앞뒤 그게 똑같거든요. 비중이 같아요. 근데 덧붙이는 거라서 그래서 이것도 나열관계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동차 바퀴가 크고 균형이 맞는다고 해도 엔진이 작거나 제동장치인 브레이크가 나쁘면 자동차는 잘 굴러갈 수 없다. 더욱이 연료 탱크나 점화장치가 잘못되면 자동차에 불이 나기도 한다. 더욱이, 게다가 이런 것들. 덧붙이는 첨가관계, 나열관계 포함입니다. 말할 수 있고요. 자, 104페이지요, 이번엔. 이번엔 2번, 대조관계. 그러니까 저기 나열관계는 AND죠, AND. AND하고 비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조관계는 뭐겠어요? 버트를 얘기하는 거죠. 버트. 대조관계는 선행화행과 반대의 내용을 가진 화행이 뒤에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이 표지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나 반대로 같은 게 있어요. 11번 예를 볼게요. 기억.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육개혁은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 역접이 될 때 비중은 같아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상대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내가 남에게 웃어주면 상대방도 미소로 답한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켜놓는다. 반대로 이런 것들 역접관계, 대조관계. 그다음에 3번 선택관계. 선택관계는 선행화행의 내용과 후행화행의 내용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니면 혹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12 예를 보시면 한글 학습지 할까요? 아니면 엄마표 한글 공부할까요? 아니면 그는 배추를 트럭으로 싣고 왔다. 혹은 손수레로 싣고 오기도 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그래서 선택관계. 올에 해당하는 거죠. 올.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관계가 다시 한번 뭐 처음부터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뒤에 있는 걸 우리는 아무런 관계 없이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고 분명히 하여간 그런 문법적인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요 표지를 이용해가지고, 표지를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써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앞문장, 뒷문장 이을 때, 예, 그런 것 좀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비약이 없어져요. 비약이 없어지는데, 이게 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표지 되도록 붙이지 말자고 그러세요. 받지 말자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정민 선생님 같은 대가는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여도 돼요. 그런데 초보적으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사람들은 붙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붙이면서. 예, 그래야 글쓰기 훈련이 되거든요. 앞뒷말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요거 하여간 초보적으로 할 때는 아니면, 예, 좀, 비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 그런 걸 좀 붙이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이제 그런 게 뭐 많이 이제 일상화돼서 예, 그런 게 훈련이 되었다. 이제는 안 붙여도 되겠다라고 좀 사족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 안 붙이고 뛰어넘어도 되겠고요. 자, 예, 다음에 이번에 2.3 예, 화행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그 아랫줄 보시면은 아랫줄 중간 부분 예, 그 화행들은 중요도에 따라서 주화행과 보조화행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순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주제에 관해 말하는 화행이 주화행이고 주화행을 내용상 보조한 화행이 보조화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된 게 있고 보조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단락을 쓸 때 단락이 다 단락 속에 똑같은 문장이 똑같은 비중의 문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주제 문장이 있죠. 소주제 문장이 있고 다른 문장들은 다 뒷받침 문장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거 순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여러 가지 화행이 연결돼 가지고 나옵니다만 같은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내용들은 다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적인 내용이 주화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뒷받침되는 것을 보조화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 화행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예요. 자, 105페이지 보시면은 2.3점의 주화행을 볼게요. 하나의 순서에서 의사소통 목적을 대표하는 화행이에요. 그래서 14번 예를 보시면 갑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말에 대해서 을이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가 아파. 복잡한 일이 많거든.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가 많아. 뭐 그렇다고 썩 뭐 나쁜 건 아니야. 아주 나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주화행은 뭐예요? 여기에 주화행은 예, 기억이에요. 기억. 머리가 아파. 왜냐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니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 이게 예, 머리가 아파. 그거고 나머지 니은서부터 리을까지 다 보조화행. 예, 기억을 좀 풀어쓰는 그런 것이라고 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주화행은 하나의 순서에서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갑이 덥다. 그런데 철수 왔니? 이런 말에 대해서 아니, 근데 철수는 왜 찾아? 자, 갑이 덥다와 그런데 철수 왔니? 요거는 각기 다른 내용이에요. 서로 도와주는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화행이 두 개인 거예요. 주화행이 두 개. 자, 그다음에 을도 아니, 근데 철수는 왜 찾아? 아니는 앞에서 대답이고, 근데 철수는 왜 찾아는 예, 또 다른 화제로 지금 돌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주화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화행이 한 순서당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두세 개,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점이 볼게요. 보조화행. 보조화행이란 하나의 순서에서 주화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돕는 화행을 가리켜요. 보조화행은 부가적 기능, 예비적 기능을 갖는데 1번 부가적 기능을 먼저 보시면 부가적 기능이란 제한적, 한정적 기능이라고도 하며 주화행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화행에 대한 정당성을 제고하거나 주화행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구체화, 요약, 까닭, 결과, 조건, 양보, 동시, 순차, 목적, 첨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종속관계 그런 것들이네요. 네, 그런 것들이 뒤에 붙었을 때 그 부가적 기능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일 호남 지방에 비가 올 거야. 특히 전라북도에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내일 호남 지방에 비가 올 거야가 요게 이제 주화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전라북도에 올 거야. 요게 구체화시켰어요, 지금. 예, 구체화시킨. 예. 포함관계. 예, 포함관계로 얘기한 예, 보조화행, 부가적 기능, 보조화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내일 호남 지방에 비가 올 거야. 왜냐하면 일계부에서 그렇게 말했거든. 예, 역시 까닭으로 붙여 쓰고 있어요. 앞에 말이 주화행, 뒤에 보조화행. 디귿, 내일 호남 지방에 비가 올 거야.
그러니까 여행 가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예. 그 다음에 리을, 내일 호남지방에 비가 올 거야. 만약 제주도에 있는 태풍이 호남지방으로 북상하면. 미음, 내일 호남지방에 비가 올 거야. 비록 약한 비이긴 해도. 비읍, 내일 호남지방에 비가 올 거야. 강한 바람도 동반하면서. 시옷, 내일 호남지방에 비가 올 거야. 그 후에 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예. 다 요 앞에 있는 것을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부가적 기능이라고. 앞에 있는 말에서 덧붙이고 있으니까 부가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06페이지 볼게요. 이번엔 저기 2번 예비적 기능을 볼게요. 예비적 기능. 예비적 기능이란 주화행을 수행하기 전이나 후에 주화행에 대해 말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관계 설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관계 설정이란 주화행을 실행하기 전에 사회적 인간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예, 요거는 이제 주화행을 얘기하기 전에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보조화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2번 예비 공표. 예비 공표란 의사소통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청자가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8번의 기억,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예, 맛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이러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라고 얘기한다면 뒤에 말이 부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청자에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 상대에게 마음에 그걸 하게 하는 것. 그 뒤에는 게 이제 주화행이 이어지겠죠. 이제 앞에 있는 화행의 예비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말을 하겠다. 그 화행의 그 내용에 대한 예비적 기능을. 그래서 예비 공표국에. 자, 그러면 3번 강조의 기능. 강조의 기능이란 앞에서 수행한 화행의 내용을 되풀이함으로써 그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메타 의사소통이 여기에 속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화행의 내용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강조의 기능을 띠고 있다. 예,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것. 예, 이런 거를 이제 그 보조화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2.4 볼게요. 순서 구성에 따른 순서의 분류. 예. 자, 여기 2.4점을 보면 단일 화행이 있고, 2.4점이면 합성 화행이 있고, 2.4.3을 보면 파생 화행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단어를 만드는 법이 있어요. 단어를 만드는 법을 조어법이라고 부르는데, 조어법에 뭐가 있어요? 조어법? 예, 그렇죠. 파생법, 합성법. 예, 그게 이제 조어법인데, 예, 거기에 이론을 원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끌어다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만약 주화행이 하나만 나온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저기 어근이 하나만 나오는 걸 단일어라고 부르듯이 주화행이 하나만 나오는 것을 단일 화행 순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저기 주화행이 2개 나오는 것, 어근이 2개 나오는 것을 합성을 하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주화행이 2개 나오는 것을 합성 화행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성 화행 순서. 그 다음에 어근과 파생어가 나오는 거 있죠? 어근과 접사가 나오는 것을 파생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듯이 저기 주화행과 보조화행이 나오는 것을 파생화행 순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형해가지고 끌어다 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서 구성에 따른 순서의 분류는 2.4.1 단일 화행 순서. 단일 화행 순서란 단 하나의 화행이 순서를 구성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단 하나의 화행. 예, 단 하나의 화행은 주화행이 되겠죠. 예, 철수 왔니? 아니. 라고 얘기하는 것. 예, 철수 왔니? 하나의 화행, 아니 하나의 화행. 그래서 이걸 단일 화행 순서 그렇게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2.4.2 합성 화행 순서는 합성 화행 순서란 2개의 주화행이 합성되어 하나의 순서를 구성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아, 덥다. 그런데 철수 왔니? 예, 주화행 2개. 그랬더니 아니, 철수는 왜 찾아? 아까 전에 들었던 예예요. 예, 근데 주화행이 이제 2개씩 나오는 것 합성 화행 순서 그렇게 말하고요. 자, 그럼 2.4.3 파생 화행 순서. 파생 화행 순서란 주화행과 보조화행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순서를 구성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철수 왔니? 철수가 오늘 내 돈 갚기로 해서 라고 얘기하는 것. 철수 왔니가 주화행이죠. 예. 그 다음에 철수 오늘 내 돈을 갚기로 해서 요건 앞에 거를 도와주는 보조화행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철수 아직 안 왔어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가 주화행이에요. 철수 아직 안 왔어 라는 것은 앞에 말을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화행과 보조화행이 합쳐졌으니까 파생화행 순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순서예요, 순서. 순서. 자, 다음에 3장 이제 교환. 교환은 주도자와 조력자에 의한 상호작용의 기본 단위예요. 교환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A, B 두 개 얘기하는 거, 요거 묶은 게 요게 교환이에요. 필요 없는 거는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을이 응, 갑 한 번 말하고 을 한 번 말하고 요거 묶이는 것을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3.1 전이 적정 지점을 볼게요. 전이 적정 지점이란 교환 내에서 순서 교대가 일어날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을 말해요. 전이 적정 지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끝나고 나서 B가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럼 A 말이 끝났다는 타이밍을 어떻게 알아요? 예, A 말이 끝났다는 그 순간이 전이 적정 지점이에요. 전이 적정 지점. 예, 우리는 전이 적정 지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끼어들지 않아요. 끼어들지 않고. 예, 만약에 그 전이 적정 지점을 어기고 말을 끼어든다면 예, 그건 무례한 게 되는 거죠. 말 앞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이제 끼어들면 순서 끼어들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자, 전이 적정 지점이란 교환 내에서 순서 교대가 일어날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전이 적정 지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3.1.1 대응쌍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대응쌍. 대응쌍에서는 전이 적정 지점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요구를 하면 당연히 응대를 하기 마련이라서 자극화행이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전이 적정 지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응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기 진술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친다고 그랬어요? 진술을 얘기하면 예, 긍정, 부정, 응대, 거부로. 그러면 진술하고 긍정 아니면 진술하고 부정, 진술하고 응대, 거부. 요게 대응쌍이에요. 대응쌍. 예.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보통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순서가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우리가 명령을 하면은 예, 명령을 하면 명령하고 나서 또 그 다음 말을 잇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이 겹쳐요. 예. 화자가 명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계속 이으면은 청자하고 말이 겹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청자는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화자가 그 순서를 어기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그 전이 적정 지점을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대응쌍이에요. 대응쌍. 예,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하죠? 즉 자극화행과 응대화행 했을 때 자극화행을 말하면 예, 그걸로써 저 전이 적정 지점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예. 자, 그래서 이번 기억을 보시면 철수가 없네. 철수 어디 갔니?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 하행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학교에 갔어요. 이런 식으로. 예, 질문 하행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전이 적정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니은. 식사 시간이 다 되었네. 같이 밥 먹자. 라고 얘기하는 거 청류 하행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청류 하행을 하면 수락과 거절을 얘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대화가 화행 순서가 끝났다는 것을 대응쌍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8페이지 볼게요. 3.1.2 차례 신호. 현재 화자가 자신의 발화가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차례 신호라고 한다. 예. 그 다음 줄 차례 신호에는 말하기 속도 변화도 있고요. 특정 양식의 대화도 있고 담화에서의 억양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내 대화가 내 순서가 끝났다는 걸 신호를 보내요. 우리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말하기 속도를 변화를 시켜요. 말하기 속도를 좀 느리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특정 양식의 대화, 예, 의상입니다. 뭐 이런 말을 얘기하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담화에서의 억양, 예, 보통 올리거나 이런 것, 예, 그렇게 딱 약간 변화를 주면은 예, 끝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의 기억 보시면 철수가 와야 할 텐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 순서 끝났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은 내 말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 얘기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철수가 같지? 라고 얘기하면 예, 역시 억양을 통해서 질문을 나타내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 적정 지점을 차례 신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다음에 3.2 순서 교대 규칙. 거기 아래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의 교환 내에서 순서가 교대될 때 나타나는 규칙을 순서 교대 규칙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이제 교대가 되느냐면 4번의 규칙 1번 어떤 순서의 전이 적정 지점에서 적용이 돼요. 순서가 이제 교대가 되는데 그 규칙 1번이 기억. 만일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현재 순서에서 선택하면 현재 화자는 말하기를 멈춰야 돼요. 예, 그래서 말하기 순서가 어떻게 변하냐면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 사람을 지정해줘요. 다음에 네가 말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순서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화자를 현재 순서에서 선택하면 현재 화자는 말하기를 멈춰야 돼요. 예. 그렇게 지정해놓고 자기가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은 반칙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자, 다음 화자는 다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바꾸기는 다음 화자 선택 후 처음 적정 지점에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다음 화자를 딱 선택했을 때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화행 지점에서 다음 적정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니은 만일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누구라도 스스로 나설 수 있는데 이때 최초로 나서는 화자가 다음 순서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예,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럼 다음 순서는 누가 갖는 거예요? 먼저 말한 사람이. 그 다음 말을 이어가지고 먼저 말한 사람이 그 순서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티귿. 만일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누구도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현재 화자는 말을 계속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화자가 말을 이제 끝났는데 지정도 안 해줬어요. 다음 사람 말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예, 그랬을 때는 자기가 계속 말 순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가질 수가 있는데 즉 더 나아가서는 순서 구조 단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순서 구조를 작동할 수 있는 다음 순서를 뭐 지정하거나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꼭 자기가 현재 화자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규칙 2번. 뒤에 일어나는 모든 전이 적정 지점에서 적용이 되고요. 규칙 1번에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전이 적정 지점에서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으며 또 현재 화자에 의해 규칙 1 디귿이 적용되면 다음 전이 적정 지점에서 규칙 1 기억에서 디귿이 적용되고 또 다음 전이 적정 지점에서 순환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순환적 적용은 화자가 바뀔 때까지 반복된다. 무슨 얘기냐면 규칙 1번은 계속 순환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끝나면 또 다음 사람이 받아가지고 다음 사람에서 규칙 1번이 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또 받아들이면 다음 사람에서 또 규칙 1번이 또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적용이 된다. 반복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3.3 이번에 순서 빼앗기. 109페이지 보시면 위에 줄 순서 빼앗기란 다시 말하면 순서 교대 규칙의 체계를 위반하고 순서를 교대할 경우 상대방과 말이 중간에 겹치거나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잘라먹게 됨으로써 순서의 교대가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교대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그 전이 적정 지점을 어겨가면서 자기 순서를 그 순서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순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순서 빼앗기예요. 5번의 기억 보시면 저 12시에 출발까지 말도 안 끝났어요. 그랬더니 12시에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여기 괄호 1번 있죠? 1번이 말이 겹치는 거예요. 예. 요 갑의 1번하고 을의 1번이 말이 겹쳤어요. 예, 그러면서 갑은 말도 채 끝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을이 이야기를 들어갔어요. 이런 게 이제 순서 빼앗기. 아니면 니은과 같이 상인이 이 옷 예쁘죠? 라고 물어봤어요. 상인은 손님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 이가 끼어들어가지고 파스텔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손님 1이 상인 말을 받아서 네, 다른 색깔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손님 이가 끝까지 끼어들어요. 파스텔 있어요? 파스텔? 이런 식으로. 예, 그랬더니 상인이 없어요? 파스텔은? 이런 식으로 손님 1에서 말하던 게 손님 2로 말하는 걸로 그렇게 옮겨갔어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순서 빼앗기죠. 예, 원래 자기가 말할 타이밍이 아닌데 남의 타이밍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경우. 자, 5 기억은 갑의 화행 발화 중에서 을의 순서를 빼앗는 경우다. 순서 중에서 빼앗는 경우. 5 니은은 상인과 손님 1이 대화하는 중에 손님 2가 손님 1의 순서를 빼앗는 경우요. 순서 중에 빼앗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남의 순서를 빼앗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순서 빼앗기예요.